네, 산문의 역사적 흐름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원시 종합예술로부터 시작해서 건국신화, 설화문학, 한문문학, 가전, 폐간문학을 거쳐가지고 조선시대 때의 한문소설, 몽유럽계 소설, 기록문학과 소설, 실학파, 민속극 판소리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걸 보았고요. 이제 그 개화기부터 이제 광복까지 가는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의 문학 산문의 흐름을 같이 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소설이죠. 이제 현대 소설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개화기가 되면요. 개화기의 대표적인 이제 서사 문학의 이제 모습은 이제 신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소설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 조선시대 때 쓰던 그 소설과 구별하기 위한 이제 개화기에 등장한 소설이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사용된 그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신소설이 갖고 있던 대부분의 내용들은 뭐냐면은 이제 뭐 봉건질서, 이제 개화가 되었으니까 봉건질서를 타파하는 거, 그리고 뭔가 개화에 대한 또는 뭐 이제 계몽에 대한 거, 개화나 계몽에 대한 거, 그리고 뭐 자주 독립 사상에 대한 뭐 이러한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신소설과 함께 이제 개화기에는 무언가 그동안 있었던 뭐 가명극, 판소리, 농악과 같은 일종의 이제 민속극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서구식의 이제 서구식의 연극으로 이제 전환이 되기 시작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판소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창자들이 이제 배역을 맡아서 연극하는 뭐 창극의 형태로 이제 바뀌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등장한 소설이라고 하면은 뭐 혈해누, 뭐 귀혜성, 은세계, 뭐 금수회의록 같은 것들이 있고요. 뭐 자유종이라든가 또는 뭐 수필로는 서유견문, 뭐 희곡으로는 소춘대유의 막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1910년대에 이제 소설은 이제 우리가 1917년에 발표된 이광수의 이제 무정이라고 하는 그 작품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근대 소설이 창작되기 시작한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그 이광수는 무언가 그 자유연애와 이광수의 그 자유연애 그리고 무언가 점진적인 민족주의 사상을 이제 고취하면서 무언가 구어체의 문장을 이제 확립하고자 이제 하였고요. 이광수의 무장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이광수는 이제 추진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희곡들은 이제 서구 그리고 이제 일본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근대극 형식을 지니고 있는 그 작품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지만 사실은 일제의 검열이 굉장히 심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큰 성과는 없었던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때 나왔던 소설은 뭐 이광수의 무정이 있고 또는 뭐 최찬식의 추월세, 뭐 안국선의 공진회 뭐 이러한 소설들이 있고요. 희곡으로는 뭐 윤백남의 운명이라든가 조중환의 병자 3인 뭐 이러한 작품들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1920년이 되죠. 1920년 3.1운동이 끝난 1920년이 되면은 이제 일제강점기 현실에서 이제 민족이 나아가야 될 길을 모색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두운 사회 현실을 비판적으로 모색하는 일종의 그 사실주의 소설이 이제 이때부터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이 사실주의 소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두운 사회 현실을 이제 비판적으로 이제 묘사하는 그런 작품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낭만주의 소설도 이제 이때부터 등장하게 되는데, 낭만주의는 대개는 이제 유미주의를 추구하는 그 낭만주의 소설도 유행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년대 후반이 되면서부터 이제 러시아 혁명 후에 이제 좀 이제 계급 사상들이 도입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민이나 도시 노동자를 소재로 하는 이제 경향
경향 소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경향 소설은 이제 뭐 농민이라든가 도시 노동자를 이제 소재로 삼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무언가 그 러시아 혁명에 따른 그 계급 사상이 이제 도입되면서 등장하게 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희곡이 있죠. 네, 이때의 희곡의 모습들은 대개는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뭔가 좀 이제 뭐 자유연애라든가 뭔가 결혼이라든가 뭐 여권의 신장, 여성의 권리가 이제 높아지거나 또는 이제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뭔가 묘사나 뭔가 폭로, 네, 이러한 것들이 주로 이제 다루고 있긴 하지만 내용과 형식에서는 조금 이제 미숙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긴 하고, 그럼에도 뭔가 김우지를 중심으로 한 극예술협회라든가 뭐 박승희를 중심으로 한 토월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계속해서 현대극을 정립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제 대표적인 소설들 보면 뭐 배따라기라든가 감자, 뭐 운수 좋은 날, 뭐 만세전, 화수분, 벙어리 삼룡이, 뭐 탈출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이때 희곡이라고 하면 뭐 산돼지라든가 아리랑 고개 같은 작품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0년이 되면은 사실 이제 일제의 억압이 굉장히 심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검열이 또 이제 많아집니다. 이로써 뭔가 이제 현실 비판적인 소설 창작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검열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 문명에 대한 이제 모더니즘의 이제 소설이라든가 무언가 그 농촌의 현실과 그 농민의 그 삶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소설들, 또 이제 무언가 그 역사 소설이라든가 뭐 가족사 소설,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창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40년이 되면은 사실상 우리말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우리말로 된 소설은 거의 발표를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고요. 이때 당시의 희곡은 이제 그 극예술연구회라고 하는 극예술연구회를 중심으로 이제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유치진, 서양서, 김진서, 뭐 홍해성 등이 중심이 돼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필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이 시기에 돼서는 이제는 뭔가 수필이 그 독자적인 영역을 이제 확보하는 그러한 시기가 이제 1930년 이후 이제 40년대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때의 소설로 보면은 이제 소설가 구보시의 일이라든가 뭐 이상의 날개, 시문의 상록수, 뭐 김정한의 사하촌, 메밀꽃 필 무렵, 뭐 동백꽃, 무영타, 뭐 운영궁의 봄이라든가 염상섭의 3대, 뭐 태평천하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때 희곡이 이제 유명한 건 뭐 유치진의 소나 토막, 함세덕의 동승 같은 작품들이 나옵니다. 수필로는 청춘예찬이나 뭐 이상의 권태 같은 작품들이 이제 등장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